화려한 불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입니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박 중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빚에 쫓겨 노숙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폐광촌의 희망이라고 불리던 정선이 점점 범죄의 온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랜드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선에 꽤 오래 다니면서 그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처음 갔을 땐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와 카지노로 뛰어들고 주변 모텔이나 식당들이 손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활기찼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카지노 앞에 먼지가 쌓인 외제차들이 줄줄이 방치돼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차들은 대부분 전당포에 담보로 맡겼다가 결국 못 찾은 차들이더군요. 차주는 연락이 끊기고 차는 대포차로 흘러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팔려나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당포, 강원랜드를 자주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카지노 근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전당포 간판이 줄지어 붙어 있어요. 저도 호기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자 조건을 아직도 기억해요. 선이자로 10%를 떼고 열흘마다 원금의 10%씩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빌리면 일단 100만 원을 선이자로 내고 10일 뒤에는 이자 10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죠. 연율로 따지면 365%. 법정 이자율이 20%인데 이건 그냥 대놓고 불법 고리사채인 겁니다. 그런데도 도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돈을 빌립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번 판에만 따면 원금 갚고 남은 돈으로 한 턴 더 돌리면 된다.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하게 돈을 끌어오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돈을 따긴커녕 빌린 돈으로도 결국 다 잃고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결국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건 돈이 아니라 마지막 한 번만 더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당포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쪽방촌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직접 가봤던 쪽방은 방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상자에 가까웠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고 벽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 도박에 인생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카지노 앵벌이라고 부르죠. 제가 본 앵벌이들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카지노 앞에서 손님 대신 줄을 서주거나 게임판에 대신 앉아주고 고리사채업자와 손님을 연결해주며 수수료를 조금 받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카지노에 들어가 베팅을 합니다. 그 작은 돈조차 결국 다 슬롯머신과 바카라판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성 중독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몸까지 내던진다는 얘기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입장료만 내줘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이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카지노 다니면서 직접 체감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강원랜드는 참 아이러니한 곳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지역을 살린 폐광촌의 기적이라 불리지만 다른 쪽에선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도박장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가 제2의 라스베이거스로 도약할지 아니면 점점 잊혀져가는 변방의 카지노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화려한 불빛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그걸 저는 직접 보고 몸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카지노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토니였습니다.